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복순열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순열 내용 기억나시죠? 원순열이 뭐였더라? 원 내용, 그쵸? 원탁에 이제 사람들을 배열을 하는 거고,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 거고,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대로 까먹어야 되지 않아야 할 약속이 뭐였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원순열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 이제 기억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5명을 원형에 배열한다. 그럼 몇 팩? 4팩이어죠, 4팩. 그래서 하나 뺀 거 팩. 자, 5명을 일렬 배열하는 건 5팩. 5명을 원형 배열하는 것은 4팩. 그쵸? 요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공부를 했었고, 자, 10명 중에 뭐 5명 뽑아서 원형 배열한다. 10명 중에 5명만 선발을 해서 원형 배열한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였냐면, 10C5 곱하기 5명을 원형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탁자 순열도 했었죠. 삼각형이라던가, 뭐 사각형이라던가, 다양한 요런 그 테이블에다가 학생들을 앉히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요, 중복순열로 가겠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입니다. 자, 중복순열을 일단 말에서 느껴지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순열이잖아. 순열이니까 순서를 고려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순서 고려해야죠.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철수 0이, 그다음 0이 철수는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각각의 뭐 2가지 경우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겠지. 자, 어쨌든 순열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것이다 라는 걸 거고요. 중복은 뭘까요? 중복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의 뜻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밑줄 한번 칩시다. 중복을 허용 밑줄.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자, 밑줄 치자. 순열 밑줄. 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순열. 자, 그럼 그 순열이라는 말에서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씁시다. 거기다 밑줄 치는 쓰세요. 순서를 고려. 그렇죠.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중복, 순열.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에서 여러 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순열이라는 말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야. 그냥 일반적인 순열, NPR. 순열은 n명 중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낼 때, 그 뽑아내는 r개가 다 다른 것이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공이 있었다고 치면, 순열, 그냥 순열은, 뭐 3번을 뽑았으면, 3번을 또 뽑지 못해. 그다음 다른 걸 뽑아야 돼. 자, 근데 중복순열은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공이 있었다면, 뭐 3번 공을 뽑았다가 또 3번 공을 또 뽑을 수 있는 거야. 중복을 허용한다.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기호를 n 조그맣게 쓰고요. 자, 우리 순열은 퍼미테이션의 약자 P를 썼었죠. 얘는 뭘 쓰냐면 뭐 프로덕트인가? 예, 아무튼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자, n파이를 씁니다. n파이. 그래서 n파이 r이라고 읽어요. 이게 파이예요. 파이. 파이가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여러분이 아는 파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파이. 이 초코파이 말고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파이 뭐가 있어? 원주율 3.14 파이. 기억나시죠? 파이. 걔는 요 파이. 기억나지? 3.14? 이렇게 다리 딱 들고 있는 거지. 요거는 이제 소문자. 이거 그리스 소문자 파이입니다. 얘는 대문자. 얘는 다리 들고 있지 않고 딱
그죠, 이제 팍 하고 있잖아요. 저 파이, 예, 파이 대문자 파이입니다. 그래서 m 파이 r 얘는 이제 소문자고, 그래서 n 파이 r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은 n 파이 r, 의미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순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요, 저 n 파이 r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밑에 박스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밑줄 중복을 허용, 밑줄.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여, 자, 밑줄 일렬로 나열.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녹아져 있다는 거. 자, 일렬로 나열, 그게 중복순열이겠죠. 중복순열. 그것의 방법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n개에서 r개를 뽑아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다시 n개가 있어요. 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내서 뭐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총 r개를 뽑아낼 거기 때문에 이제 뽑아내서 하나씩 바구니에 담을 거야. 다시 n개가 있어. r개를 뽑아내서 하나씩 한 개씩 바구니에 담을 거야. 그럼 난 r개를 뽑아낼 거기 때문에 r개에 바구니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r개의 바구니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바구니가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바구니, 뭐 주머니 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바구니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바구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바구니가 있고요. 세 번째 바구니도 이렇게 쭉 있고요. 나는 총 몇 개를 뽑아내서 바구니에 담을 거냐면 r개를 뽑아내서 담을 거니까 r번째 바구니도 필요하겠죠. 네, 각각의 바구니에는 하나씩의 이제 물건을 넣을 거예요. 해보자. 나는요 n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n개를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첫 번째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 첫 번째 바구니에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 첫 번째 바구니에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저한테 n개 있어요. n개 중에 하나 뽑아서 첫 번째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 n개 가능하겠죠. 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n개의 물건이 가능하겠죠. 10개 있어. 너 지금 10개 가지고 있어. 10개 중에 하나 뽑아서 첫 번째 바구니에 한 개 슝 하고 넣을 거야. 넣을 수 있는 거 뭐겠어? 10개겠지. 1번부터 10번까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구니에 또 넣을 건데 지금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어요. 즉, 첫 번째 바구니에 넣었던 그 물건을 두 번째 바구니에 또 넣을 수 있어. 또 넣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개수도 마찬가지로 몇 개일까요? 그쵸? n개겠죠. n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넣었던 거 또 넣을 수 있는 거야. 빼가지고. 그쵸? 자, 세 번째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개수 마찬가지로 몇 개일까요? n개겠죠. 쭉 가서 마지막 r번째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개수도 n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r개의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바구니에 n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바구니도 n개고 그리고 이어서 연속해서 곱의 법칙이었죠. 다 곱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바구니, 네 번째 바구니 땡땡땡 n번째 바구니까지 쭉 가게 됩니다. 빈칸 채우시면 되겠죠. 즉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n개를 전부 다 몇 번 곱하면 되는 걸까요? r번, 그쵸? r번, 첫 번째부터 r번째까지니까 r번 곱하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공식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n파이 r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씁시다. 자, n이라는 것을 쭉 곱해 나가요. 그거를 쭉 곱해 나가죠. 몇 개? 여기가 r인 거니까 몇 개? 그렇죠. r개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n파이 r의 계산 방법이고요. 여러분, 이 n을 r번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거듭제곱으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n이 r번 곱해졌다. 즉, n의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파이 r은 n의 r제곱. 그대로 순서대로 쓰면 되죠? n파이 r, 앞에 거 n, 앞에 크게 쓰고 뒤에 거 r, 위에다가 작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래서 내려오시면, 2번 내려오시면 순열과 중복 순열 비교하는 게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의 큰 차이점을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밑줄. 자, 1번하고 2번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어딜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에는 중복을 허용이라는 말이 없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중복을 허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중복을 허용의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 자,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자, 순서대로 배열 밑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뭘까요? 순열이겠죠. 기호로 써볼까요? N, P, R. 이게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동그라미 2번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 밑줄 치셨죠?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그래서 밑줄, 순서대로 배열. 그럼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네. 그런데 중복도 허용하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지? 중복, 순열이라고 불렀고요. 기호로 어떻게 쓰죠? 기호로? N, 그렇죠. N 파이 R이다 라고 쓴다고 배운다고 했었지. 그렇죠? 두 개의 차이점은 얘도 순서가 중요해. 얘도 순서 중요해.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어?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어.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4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교과서 14페이지로 가셔서요. 교과서 14페이지로 가셔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3번 풀기 전에 그 위에 보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보기 보시면 5파이 2, 5파이 2 어떻게 계산했어요? 5의 제곱, 그래서 25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 보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3파이 4, 얘는 3의 4제곱이어서 8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3번 보시면 자, 3개의 문자 x, y, z 중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를 구하시오. 중복 순열 파이죠. 지금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3개 중에서 나와 있잖아, 그치? 3개의 문자 x, y, z 3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3개 중에서 3, 3개 중에서 중복 순열로 몇 개를 뽑으라고? 5개를 뽑으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3의 5제곱. 3의 제곱은 5제곱 얼마인데요? 243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약간 눈여겨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3하고 5 중에서요. 누가 더 크죠, 지금? 5가 더 크죠? 아,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죠? 3개 중에서 5개를 뽑아요? 아니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씩이나 뽑을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중복해서 여러 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3개밖에 물건이 없지만 중복해서 계속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5번이나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은요, 요 뒤에 숫자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순열이 있었죠? NPR, 요 일반적인 순열에서는요, 누가 반드시 더 크거나 같아야 할까요? 이 뒤에 있는 R이 더 N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중복해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R은 N하고 R을 비교했을 때 N이 R보다 확실히 크거나 최소 같기라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쵸?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N파이 R 같은 경우에는 N과 R에 대한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R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얘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4번 볼까요? 14페이지에 4번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문자 A, B, C, D, E, F 중에서 6개의 문자가 있어요. A, B, C, D,
E, F 6개의 문자가 있는데 6개의 문자 A, B, C, D, E, F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A, B, C, D, E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A, B, C, D, E, F 중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 자음이 뭔데요? 영어에서 모음과 자음이 있죠.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에 해당하는 A, E, I, O, U. 이게 모음이죠. 그쵸? 자음은 나머지가 다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음은 누가 되는 거냐면 A는 아니고요. A는 모음이잖아. 그래서 B가 자음이고 C가 자음이고 D가 자음이고 E는 아니고요. F가 자음이 되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시작하는 이걸로 시작해야겠죠. 자음을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을 한번 구해보래요. 첫 번째, B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3개를 택할 거예요. 3개를 택할 거. 그러니까 3개 자리 써놓고요. 자, B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B부터 쫙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여기 두 개죠, 두 개. 2개를 더 선택하면 되겠죠? 2개를 더 선택하면 되는데, 자, 몇 개 중에서 2개를 더 선택하면 될까요?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자, 선택하면 되는데, 자, 이때, 일단은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나요? 그쵸, 거기 중복한다라고 써있잖아. 중복 순열이니까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순서 중요할까요? 순서 중요하겠죠. 그쵸? 순서, 중복 순열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 순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가 오고 C가 왔어. 그 다음에 C가 오고 A가 왔어. 다른 경우일 거 아니야. 순서 중요하죠. 중복도 되고 순서도 중요하니까 중복 순열.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6파이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6의 제곱인 거니까 36까지가 되겠죠. 그게 B로 시작하는 거. 자, 그럼 이번에 C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C로 시작을 했어. C로 시작하는 3자리. 마찬가지겠죠. 똑같죠. 총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게 6개 중인 이유가 뭘까요? C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C를 빼시면 안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 쓸 수 있고요.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복해 쓸 수 있는 거니까 중복. 그다음 순서에 여기 뭐가 들어오는지 순서가 중요하니까 중복 순열. 그래서 기호로 얘도 마찬가지로 6파이 2가 되는 거니까 6의 제곱이 돼서 36이겠죠?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D로 시작하는 경우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인가요? F로 시작하는 경우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니까 다들 36이 되겠죠. 즉 36이 총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겠죠.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4개는 전부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더하기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곱하기 아닙니다. 자, 왜 곱하기가 아니겠어요? 자, 곱하기는 동시에의 맥락이 있어야 돼. 곱의 법칙. 지금 맨 앞자리가 B이면서 동시에 C이면서 동시에 E면서 동시에 F일 수는 없잖아. 맨 앞자리가 B거나 또는 C거나 또는 D거나 또는 F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는 이거나의 상황인 거니까 더해주는 게 맞겠죠. 36 곱하기 4, 36 4번 더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144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고요. 우리 다시 이제 프린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 페이지 프린트로 돌아가시면 이제 팁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자, N과 R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중복 순열을 풀 때 감각적으로 감이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3파이 4네. 이건 4파이 3이네. 이게 딱 감각적으로 문제를 읽자마자 그냥 딱 깨닫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적 감이 좋은 학생들이겠죠? 저같이, 그쵸? 네. 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옵니다. 혹은 연습이 많이 되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복순열을 처음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딱 읽는데 이게 문제에서 중복이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겠어.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래서 이게 n하고 r, 그러니까 이게 n파이 r인데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 처음 이제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요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태생적으로 n파이 r이 잘 구분되는 학생들은 뭐 하실 필요 없겠지만 이게 조금 힘든 학생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 n과 r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박스 칩시다. 극단적인 예.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박스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서로 다른 공 4개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공 4개가 있습니다. 공이 4개가 있어요. 자, 그 공의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해서 4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와, 부러졌어. 분필이 부러졌어. 속상해. 네. 자, 4개의 공이 있고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어요. 자, 상자 3개가 있어요. 상자 3개가 있어요. 그 상자의 이름을 A상자, B상자, C상자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한번 넣어보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한 상자에 공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우의 수 몇 개일까요? 4개 공을요, 3개 상자에 넣어요. 한 상자에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자, 머릿속에서 한 상자에 여러 개의 공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말에서 이게 중복이라는 것에 뉘앙스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상자를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공을 여러 개 선택해서 같은 상자에 넣을 수도 있겠구나? 중복의 맥락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공을 1번 공을 뽑아서 A 상자에 넣고 그 다음 공 뽑은 거는 B 상자에 넣고 그 다음 공 뽑은 거는 C 상자에 넣고 첫 번째 상자를 뽑아서 1번 공을 넣고 두 번째 뽑힌 상자에는 2번 공을 넣고 세 번째 뽑힌 상자에 3번 공을 넣고 자, 순서가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공을 뽑는지 혹은 어떤 상자를 먼저 뽑는지에 따라서 공과 상자의 매칭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A 상자를 먼저 뽑냐? 혹은 1번 공을 먼저 뽑냐? 뭐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혹은 뭐 B 상자를 먼저 뽑냐? 혹은 2번 공을 먼저 뽑냐? 뭐 3번 공을 먼저 뽑냐? 어떤 공을 먼저 뽑는지 혹은 어떤 상자를 먼저 뽑는지에 따라서 공과 상자의 매치가 달라지겠다는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열이다라는 것까지도 느낌을 좀 잡습니다. 몇 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럼 이제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어요.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은요,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n파이 r이라고 써요. 그리고 계산은요, n의 r제곱이라고 계산이 돼요. 다 알아요. 이제 결정만 하시면 돼요. 무슨 결정하시면 되는 거냐면, 도대체 n이 누군지, 도대체 r이 누군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숫자라고는 2개밖에 없어요. 4 그리고 3.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2개 중에 하나로 줄어들겠죠. 4파이 3이 되거나, 그렇죠? 하나는 4, 하나는 3일 테니까 이거거나 아니면 3파이 4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n파이 r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숫자도 2개밖에 없으니까 4파이 3이거나 3파이 4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자,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자, 과연 4파이 3일까요? 아니면 3파이 4일까요? 자, 골라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4파이 3일까요? 혹은 3파이 4일까요? 이쯤 될까? 한번 해볼까요? 자, 답은 뭘까요? 답은 3파이 4입니다. 어찌할 수 있죠? 당연한 걸 뭐 저렇게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걸 교실에 손 한번 들기 시켰거든. 4파이 4 손 들어봐. 절반. 3파이 4 손 들어봐.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많이 틀립니다, 처음엔. 자, 이게 왜 4파이 3이 아니고 3파이 4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여백이 있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자, 4파이 3의 의미는 뭐냐면요. 중복하고 순서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4개 중에서 써보세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액션인 겁니다.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자라는 그런 액션이에요. 그럼 여기서 4개라는 게 뭐냐면 4개가 누구죠? 공이죠, 공. 즉 공이에요. 자, 공 4개 중에서 4개의 공 중에서 3개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할 건데요. 극단적으로 뽑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3번 뽑을게요. 어차피 중복이 되는 거니까. 4개의 공 중에서 똑같은 걸 3번 뽑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공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4반 담임이니까, 네, 이제 올해 이제 4반 담임이에요. 네, 제가 1학년 4반 담임입니다. 네. 자, 4번 공을 한번 뽑겠습니다. 4번 공만 3개 뽑읍시다. 4번하고 뽑았어요. 3개 뽑았어요. 극단적으로 똑같은 것만. 자, 그럼 이제 거기다 상자를 매칭하겠죠? 자, 첫 번째 뽑힌 공을 첫 번째 상자 A에 넣을 거고요. 두 번째 뽑힌 공을 두 번째 상자 B에 넣을 거고요. 세 번째 뽑힌 공을 세 번째 상자 C에 넣겠습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시는지를 보세요. 가능한가요? 하나의 공을요, 3개의 상자에 넣재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공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공 하나 있는데 그걸 찢어 넣어야 된단 말이야.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정황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3파이 4는요? 3파이 4 한번 볼까요? 자, 3파이 4는 중복도 되고 순서도 중요하다, 뭐 그런 건데, 기본적인 액션이 뭐냐면, 자,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하자라는 그런 액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3개가 누군데요? 이 3개? 이 3개가 뭔데요? 이 3개는 상자가 3개였죠. 여기는 이게 상자예요. 즉, 상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중에서 그 상자 중에 4번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뽑아볼게요. A, B, C 중에 어떤 상자 뽑을까요? B라는 상자 뽑아볼까요? B를요, B만 조지는 거야. B만 조지는 거야. B만 4번을 뽑겠습니다. B번 4번을 딱 뽑았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공을 매칭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뽑힌 상자에 1번 공을 넣고요. 두 번째 뽑힌 상자에 2번 공, 세 번째 뽑힌 상자에 3번 공, 네 번째 뽑힌 상자에 4번 공.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왜? B라는 하나의 상자에 A, B, 1, 2, 3, 4, 4개의 공을 와르르 넣는 거잖아. 그건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3파이 4는 3의 4제곱인 거고요. 즉, 81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우리 2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페이지로 가셔서 24페이지에 그 8번 문제가 있거든요. 24페이지에 8번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칠판 정리할 동안에 24페이지에 중단원인가요? 저거 8번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네요. 여러분, 심심할 땐 소금을 드세요.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 지금 막 강의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저도 유튜브로 수입 좀 내봅시다. 그 엊그제 올린 그 영상의 조회수가 15야, 15. 괜찮아. 언젠간 다 보겠지 뭐. 시험 기간쯤 되면 보지 않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올린 영상 있거든? 아주 처음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 그때 그래도 영상 조회수가 나름 300이 넘었어. 구독자 100명이 넘었단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냥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때 얼굴 까고 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잖아. 그죠? 우리 학교에선 지금 현재까지는 저 혼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국어과에 또 이제 한 분 선생님이 우리 학년은 아니신 것 같고 하실 예정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8번입니다. 4명의 학생이 방과 후 체육활동으로 농구, 야구, 축구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학생이 4명 있어요. 학생이 4명 있죠. 그래, 이제 ABCD라고 할까요? ABCD. 4명의 학생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설명해야 되니까 ABCD라고 할게요. 자, 체육활동이 있어요. 체육활동. 3종목이 있죠. 네, 3개의 종목이 있어요. 뭐야? 농구, 야구, 축구. 그쵸. 전형적이죠. 농구, 야구, 축구.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뭐세요? 저는 야구 보는 거 좋아해요.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LG 트윈스 팬입니다. LG 트윈스. 네, 팬이에요. 네, 트윈스를 영어로 못 써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네. LG 트윈스 팬이에요. 제가 97년도부터 LG 트윈스를 좋아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네. 네, 우승을 하는 날, 제가 LG 트윈스 우승하는 날, 우리 전 학년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고 싶지만, 제가 이제 약간 월급이 부족한 상태로, 정말 마음만은, 네, 자, 아무튼, 네, LG 트윈스 좋아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관을 못 가가지고 진짜 아쉽긴 한데, 어쨌든, 네, LG 화이팅! 자, 4명의 학생이 방과 후 체육활동으로 농구, 야구, 축구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은요, 학생들은요, 같은 종목을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수업 선택할 때 똑같은 과목 가서 야 같이 듣자 할 수 있잖아. 혼자만 듣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맥락상 중복이라는 것이 품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느낌상. 자, 그 다음에 뽑아낼 때 순서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어떤 걸 뽑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매칭되는지, 혹은 누구를 먼저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랑 매칭이 될지가 달라질 테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중복과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중복, 순열. 기호로 뭐가 되는 거냐면 n-r.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n의 r제곱. 자, 이제 문제는 하나네요. 과연 누가 n이고 무엇이 r일까? 자, 그럼 숫자는 2개밖에 없어요. 4하고 3.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4파이 3이거나,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4파이 3이거나 3파이 4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누가 맞는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답은 60초 후에 공개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한번 해보죠. 네. 자, 4파이 3은요, 느낌이 뭐냐면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4개라 함은 학생 수인가요? 체육 활동인가요? 학생 수죠. 즉, 4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뽑읍시다. A, B, C, D 중에서 C라는 학생을 뽑아볼까요? C라는 학생을 3번 뽑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뽑힌 학생이 농구에, 두 번째 뽑힌 학생이 야구에, 세 번째 뽑힌 학생이 축구에 배치가 되겠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학생이 같은 시간인데 농구 점수, 야구 점수, 축구도 해야 돼. 이거는 맥락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4파이 3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3파이 4는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선택하여 4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자라는 말일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3개라는 것은 체육활동이죠. 그렇죠? 그럼 체육활동 중에서 4개를 뽑아냅시다. 극단적으로 뽑을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만 4번 뽑겠습니다. 야구 4번 뽑으면 이제 매칭해볼까요? 즉 A라는 학생이 야구를, B라는 학생도 야구를, C라는 학생도 야구를, D라는 학생도 야구를. 되나요? 되죠. 다 야구 듣는 거죠. 그럼 농구하고 축구 수업은 이제 폐강 되겠죠. 그렇죠? 해서 3파이 4는 맥락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3파이 4가 답이 될 수 있고요. 3의 4제곱이고요. 답은 81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8번 문제였고요. 자, 우리 25페이지로 가서 중복 순열의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그쵸? 25페이지에 13번 발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했대요. 일단 중복되고요.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래요. 자, 자연수라는 말에서 이미 순서가 중요해요. 왜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1, 2를 뽑았어요. 이거랑 2, 1을 뽑았어요. 이거랑 1, 2개, 2 하나 똑같지만 얘가 의미하는 바는 111일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211일 거 아니야? 다른 숫자잖아.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이 자연수다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순서라는 걸 뽑아낼 때 굉장히 고려해서 뽑아야 되는구나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얘는 순열이에요, 순열. 다시 중복 허용했고요.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의 문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2000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하시오. 자,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했대요. 이런 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 사전식 배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크기가 작은 것부터 쭉 배열했을 때 과연 2000은 몇 번째 수일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2000? 2000번째 수겠지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는 5개의 숫자 0, 1, 2, 3, 4만 이용할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요, 0, 1, 2, 3, 4. 5개의 숫자만 이용했을 때, 2000이라는 거를 쭉 나열했을 때, 이 숫자를 쭉 나열했을 때, 2000은 몇 번째 수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연수니까요, 1의 자리 자연수가 있겠죠. 그렇죠? 1의 자리, 한 자릿수. 한 자릿수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5개? 아니죠. 0은 안 되죠. 0은 자연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1, 2, 3, 4, 4개밖에 없겠죠. 4개. 이 한 자릿수는 4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2000까지 가야 될 거잖아. 2000이 몇 번째 수인지를 묻는 거니까. 2000은 4자릿수니까
일단은 세 자릿수까지가 몇 개인지 한번 해야 보자고. 그럼 한 자릿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두 자릿수. 두 자릿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두 자릿수는 이렇게 있겠죠. 두 자릿수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왜요? 0은 들어올 수 없잖아. 첫 번째 0 들어오면 다시 한 자릿수 될 거 아니야. 그렇죠? 0 들어올 수 없죠? 자, 두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개? 이제는 5개. 앞에 숫자 썼던 거 또 쓸 수 있겠지? 중복되는 거니까.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0 빼고 1, 2, 3, 4. 얘는 첫 번째 쓴 숫자 포함해서 0, 1, 2, 3, 4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 여기도 쓰는 거고 이어서 여기도 쓰는 거니까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경우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0개.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가 총 24개. 그죠? 그럼 3번. 2000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세 자릿수. 2000은 네 자릿수니까. 자, 세 자릿수 다 해서 몇 번째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세 자릿수.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거 4개. 0 빼고. 그리고 두 번째는 5개. 중복 허용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5개. 그럼 얘는 5, 4, 20에 2, 5, 20에 10에 100개. 5, 4, 20에 20 맞춰 있죠. 5, 4, 22, 50 맞춰 100개. 100개가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가 몇 개냐면, 여기까지가 124개. 그쵸? 2000 아직 멀었죠? 자, 네 번째. 자, 네 자릿수. 자, 네 자릿수가 되면서 이제 점점 200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네 자릿수, 이제 점점 2000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자릿수. 자, 자릿수가 4개인데, 첫 번째 제일 앞자릿수가 1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그 다음은 이제 2를 하려고. 1부터 시작하는 거.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1도 들어올 수 있지? 0도 가능하지? 5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곱해주시면 되겠죠? 곱해주시면 125개. 여기까지가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네 자릿수.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총 여기까지 다 했을 때 몇 개냐? 24, 124, 124 다음에 249개? 자,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마지막 수까지 다 셌을 때 249개야. 자,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거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2로 시작하는 게 딱 나오겠지? 그리고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네 자릿수가 바로 2000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수 2000.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49개의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249번째까지. 그럼 얘는 몇 번째? 그 다음번 숫자니까 250번째 수가 되겠죠. 그래서 2000이 바로 250번째 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250번째가 되겠죠. 자, 오늘 중복순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어요. 순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기호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